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소음.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더 오래 살아야 해. 더 행복해야 해. 이것이 의지의 소음입니다. 이 소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즉시 다른 욕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존재의 비극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만 그것을 얻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진자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무언가를 원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결핍의 고통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잠시 기쁩니다. 하지만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이제 뭘 하지?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기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통을 줄이는 방법.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절망을 설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원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얻어도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최소화합니다. 그는 이것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는 외부 조건에 자신의 행복을 의존시키지 않습니다. 60대에 이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명예도, 돈도, 심지어 타인의 인정도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화의 손실이 아니라 지혜의 획득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 이것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주의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없는 삶을 기대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에 덜 저항하게 됩니다. 저항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우리는 이미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상실, 질병, 실패, 배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고통도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지의 침묵 예술과 관조.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더 깊은 해방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의지를 일시적으로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언제 의지가 침묵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관조할 때입니다. 예술의 경험이 그러합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듣습니다. 음악은 어떤 목적도 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흐름 속에 몰입합니다. 그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풍경화 앞에 서서 당신은 시간을 잊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림과 당신만이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의지 자체의 직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다른 예술들은 세계의 현상을 모방하지만 음악은 세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욕망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순수한 인식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관조도 같은 효과를 줍니다.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작은 관심사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우주의 광대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대함은 우리의 작은 걱정들을 상대화시킵니다. 내 문제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그렇게 큰 존재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의 자아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자아가 작아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60대에게 맞는 실천적 적용. 이제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걷기. 걷기는 60대에게 가장 적합한 명상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호흡에 맞추어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지 마십시오.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가게 두십시오. 매일 30분만 걸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훨씬 고요해질 것입니다. 둘째, 아침 명상.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은 종교적 수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 5분이 하루 전체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셋째, 비교 멈추기. 오늘부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이런 비교는 당신에게 아무런 평화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경험한 것,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비교의 렌즈를 벗고 감사의 렌즈를 쓰십시오. 넷째, 욕망을 하나 덜어내는 연습. 매주 하나씩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꼭 이 브랜드의 옷을 입어야 하나? 꼭 이 음식점에 가야 하나? 꼭 이 모임에 참석해야 하나? 많은 욕망들이 실은 습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자유입니다. 음악과 예술의 치유력. 60대는 예술을 즐기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음악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보러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30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십시오. 클래식이든 재즈든 가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듣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십시오. 그림 앞에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작품 앞에 오래 서 있으십시오. 그 작품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예술은 우리를 일상의 관심사에서 해방시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잠시나마 의지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사장 고요함을 삶에 적용하는 10가지 실천. 1. 하루 10분의 정지.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TV를 켜고 뉴스를 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치 그것이 시간 낭비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일 수 있다. 이제부터 하루에 10분 완전히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책도 읽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심지어 명상이라는 목적도 갖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냥 두십시오. 그 생각들도 지나갑니다. 이 10분은 당신의 마음이 쉬는 시간입니다. 컴퓨터도 때때로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분의 정지가 당신의 하루를 재부팅할 것입니다.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오후 휴식 시간에 또는 잠들기 전. 당신에게 맞는 시간을 찾으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매일 하십시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60대의 당신은 이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2. 내 인생에 불필요한 소음 비워내기. 우리 삶에는 너무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물리적 소음, TV, 라디오, 교통소리, 사람들의 대화. 정보의 소음, 뉴스,
SNS, 광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관계의 소음, 의무적인 모임, 형식적인 인사, 피곤한 만남. 내면의 소음, 쓸데없는 걱정, 반복되는 후회, 끝없는 계획. 이 모든 소음이 우리의 고요함을 방해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소음을 하나씩 비워내십시오. 물리적 소음 줄이기.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완전히 조용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TV를 끄고 음악도 끄고 그냥 고요 속에 있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곧 그 고요함이 주는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보의 소음 줄이기. 뉴스를 덜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SNS를 줄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관계의 소음 줄이기.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만 가지십시오. 의무적인 모임, 형식적인 만남에서 벗어나십시오. 60대의 당신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면의 소음 줄이기.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십시오. 만약 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멈추고 물어보십시오. 이 걱정이 지금 이 순간에 도움이 되나? 대부분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입니다. 소음을 비울 때마다 당신은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3. 오래된 감정과의 화해. 60년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감정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 상처받은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 오래된 감정들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이제 그 오래된 감정들과 화해할 시간입니다. 용서의 실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당신을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자기 용서. 당신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후회되는 말들, 그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지식과 상황 속에서 자기 비난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감정의 수용. 때로는 용서가 아니라 수용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슬프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후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영원히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 오래된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그것들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바람에 날려 보내듯이. 4.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는 힘. 우리는 평생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인정, 선생님의 인정, 상사의 인정, 동료들의 인정, 친구들의 인정. 잘했다는 한마디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타인의 의견에 대한 노예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60대의 일은 지금 이제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편견과 한계를 가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미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60년을 살아왔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천 방법. 타인의 칭찬에 지나치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비난에 지나치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멈추십시오. 대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SNS에서 좋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에서 벗어나면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5. 자연 속에서 관계 재정립.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도시의 소음과 인공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산책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걸으며 사색했고 그 사색이 그의 철학이 되었습니다. 60대의 당신에게도 자연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연과 접촉하기 큰 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 공원이면 충분합니다. 나무를 바라보고 풀을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계절의 변화 관찰하기 자연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고요해집니다. 이 순환을 관찰하십시오. 이것이 삶의 리듬입니다. 당신도 계절을 겪고 있습니다. 60대는 당신 인생의 가을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낙엽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자연의 무목적성 배우기 나무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자라지 않습니다. 강물은 인정받기 위해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입니다. 자연 속에서 당신은 우주의 일부임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작은 걱정들이 얼마나 사소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이 광대한 우주의 일부라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느끼게 됩니다. 6. 감정의 멈춤.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밀려왔다가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정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붙잡으려 하고 슬픔을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저항이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침묵은 감정의 멈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감정 관찰 연습. 다음에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분노, 슬픔, 불안 잠시 멈추십시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그 감정이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관찰하십시오. 가슴이 답답한가요? 목이 조이나요? 손이 떨리나요? 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숨을 내쉬면서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과 자신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자유를 만듭니다. 당신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60대에 이르면 우리는 평생의 감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종류의 감정을 느껴봤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7. 고요한 집중의 시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집중력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졌습니다.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어떤 것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순수한 관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에 완전히